안녕하세요. 오늘 비디오는 한국어 공부에 대한 비디오라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하기로 했어요. 한국어가 아직 좀 어려운 분들은 자막을 읽어주시면 돼요. 한국어 공부는 아무리 재밌어도 좀 힘들 수도 있죠.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는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공부 팁을 줄 거고요. 먼저 어휘, 다음으로 문법, 마지막으로 대화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. 시작할까요? 1번 어휘 어휘 리스트 만들기 어휘를 외우려면 공책에서 어휘 리스트를 만드는 게 좋아요. 공책을 가지고 다니기 싫은 분들은 대신에 핸드폰을 쓰는 걸 추천드려요. 그러면 어휘 리스트를 항상 가지고 있고 모르는 단어를 발견할 때 바로 리스트에 적을 수도 있어요. 네이버 사전으로 번역하기 한국어 단어를 번역하고 싶으면 구글보다 네이버 사전을 사용하는 게 나아요. 예를 들면 모르는 단어 몇 개 발견하고 어휘 리스트에 넣었으면 시간이 있을 때 새 단어를 번역하고 리스트에 넣으면 돼요. 혹시나 문장을 번역하고 싶으면 팟바고라는 번역기도 쓸 수 있어요. 어휘 복습하기 어휘 리스트 만드는 게 좋지만 가끔 공부나 복습도 해야 되죠. 저는 단어를 외우려고 시간을 내는 것보다 어쨌든 아무것도 못할 시간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. 예를 들면 버스나 열차를 타거나 의사 대기실에서 기다리거나 이럴 때는 공책이나 핸드폰을 꺼내고 어휘 리스트를 한번 읽고 복습하면 돼요. 단어 붙이기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단어를 외우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단어 외우는 것보다 그 물건에 맞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외우지 못한다면 집 화장실 문에 화장실이라는 노트를 붙이면 돼요. 그러면 화장실 갈 때마다 그 노트 보여서 자동적으로 그 단어도 외울 거예요. 당연히 단어가 어려워지면 붙이는 것도 어려워질 테니 이거는 초보자에게만 추천드려요. 단어를 말하기 단어를 붙이는 게 어려워질 때 그냥 단어를 말하는 걸 추천드려요. 제 생각에는 이게 도움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볼 때마다 그 단어를 말할 수도 있고 뭔가 할 때마다 그 동사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물을 마실 때는 물이라고 하거나 문법도 좀 배웠으면 저는 물을 마시고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. 당연히 말하는 게 어려울 때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돼요. 예문 만들기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단어 가지고 예문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. 왜냐하면 그 단어를 문장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야 해서요. 특히 명사라면 그 단어와 자주 쓰는 동사나 형용사도 배우는 게 좋아요. 예를 들면 음악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음악은 문장에서 쓰려면 듣다, 연주하다 같은 동사도 필요하죠. 음악을 듣다는 그냥 표현으로 외워도 되는데 새 명사를 배울 때마다 그 명사가 어떤 단어와 같이 쓸 수 있는지 생각하고 예문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단어와 같이 쓰는 문법 외우기 이건 좀 비슷하지만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는 문장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. 예를 들면 결정하다 라는 단어를 외웠는데 문장으로 뭔가 결정했다고 하고 싶으면 보통 전동사와 같이 기로 라는 문법을 써야 돼요. 근데 기로 아직 모르면 결정하다도 쓰기 어려워서 그 문법도 같이 배우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. 문법만 아니고 어떤 단어와 항상 같이 써야 하는 조사도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뭔가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고 싶으면
에라는 조사도 같이 써야 돼요. 한국에 관심이 있다. 그래서 새 단어를 배울 때 그 단어를 문장에서 쓰면 보통 어떤 문법이나 조사와 같이 쓰는지 생각하고 그건 그냥 표현으로 외우면 돼요. 2번 문법. 문법의 구성 연습하기. 새로운 문법을 배울 때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게 많아서 좀 힘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제 경우에는 조금씩 배우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. 문법을 배울 때 처음엔 그냥 구성을 연습해보세요. 아직 번역이나 의미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는 동사 몇 개 가지고 그 문법의 구성에 따라 바꿔보세요. 예를 들면 면이라는 문법을 배웠는데 마시다 가지고 맛이 면으로 바꾸면 되고 먹다 가지고 아 이건 자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먹으면으로 바꾸면 돼요. 이거 잘 연습하고 문법의 구성에 익숙해진 후에만 다른 걸 배우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먼저 아는 단어만 쓰고 배우기. 이제 문법의 구성을 잘 알고 있어서 의미도 배우는 거예요. 의미는 대충 이해가 되면 연습으로 문장을 만들어야 하죠. 새 문법으로 문장을 만들 때 처음엔 아는 단어만 쓰는 게 추천드려요. 이유가 똑같아요. 새 문법과 새 단어를 다 동시에 생각하는 게 어려워서 일단 아는 단어 쓰고 아는 단어로 문장 잘 만들 수 있을 때는 조금씩 그 문법과 어울리는 새 단어도 쓰기 시작할 수 있죠. 예를 들면 고라는 문법을 배웠는데 새 어휘리스트에는 수영, 농구라는 스포츠 단어도 있어요. 그럼 바로 오늘 수영하고 농구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배웠던 단어로 오늘 피자를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라는 문장을 먼저 만드는 게 좋아요. 어휘 가장 중요하다. 문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휘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. 문법을 많이 하는데 단어만이 모르면 대화가 너무 힘들어서 문법 몇 개만 배우고 단어 많이 외우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. 어쨌든 문법이 갈수록 더 늘고 이해가 될 거예요. 3번 대화. 다른 사람과 얘기하기. 이건 다 알겠지만 대화 실력을 늘리고 싶으면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. 처음엔 아직 많이 안 배웠을 때 좀 당황할 수 있어서 같이 연습할 수 있는 편한 사람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주변에 한국 사람이 없으면 온라인 친구나 언어 교환 파트너를 찾으면 돼요. 얘기하면서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많이 배우게 돼서 특히 기본적인 대화 할 수 있는 학생에게 정말 추천드려요. 당연히 좀 부끄러우면 일단 문자만 할 수도 있죠. 문자를 보낼 때는 다른 사람의 얘기 기록도 있고 단어의 철자도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어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혼잣말 하기.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만 연습하는 게 좀 적을 수도 있어요. 익숙하지 않으면 혼잣말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최고의 방법이에요. 아까도 말했다시피 뭔가 볼 때나 뭔가 할 때는 그 단어나 문장을 말하는 게 좋아요. 혼잣말 많이 할수록 좋아요. 그리고 보통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 천천히 다 한국어로 바꿔보세요. 그러면 아직 모르는 것도 발견할 거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도 대화 실력이 늘 거예요. 사실 4번도 있죠? 연습. 연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한국어 교재 고르기. 당연히 한국어 교재를 골라야죠? 이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배우는 걸 좋아하는지 생각하고 뭐 책이나 비디오나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 중에 선택하면 돼요.
개인적으로는 교재 한 가지 말고 최소한 2가지 선택하는 거 추천해요. 가끔 순서가 너무 다를 수도 있고 문법의 설명도 달라서 다른 입장의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드라마, 영화, 비디오 쓰기. 요즘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많잖아요. 드라마도 있고, 영화도 있고, 유튜브도 있고, 그냥 TV 방송도 있고, 이런 비디오를 많이 보는 게 재밌을 뿐만 아니라 듣기 실력을 향상시킬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? 제가 추천하는 건 먼저 그냥 들어보세요. 한국어 억양과 발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냥 들어보고 아는 단어를 좀 알아들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. 중급 학생이라면 영어 자막을 한국어 자막으로 바꿔보세요. 처음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 공부하기 위한 거라서 다 알아듣지 않아도 돼요. 그리고 고급 학생이라면 천천히 자막 없애는 게 중요해요. 이제 한국어 읽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자막만 읽으면 듣기 실력을 늘리기 어려워요. 그래서 가끔 자막을 그냥 끄고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 동화나 글을 읽기. 읽기 실력을 늘리고 싶으면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하죠. 읽기도 듣기처럼 바로 다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. 초보자라면 책을 읽는 게 좀 어려워서 간단한 동화나 아이를 위한 책을 보는 게 좋아요. 실력이 늘수록 인터넷에 재미있는 블로그나 뉴스도 읽어볼 수 있어요. 글은 정말 공부 교재로 쓰고 싶으면 모르는 단어를 볼 때마다 어휘리스트에 넣고 나중에 번역하고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음악을 듣기. 요즘 K-pop 인기가 너무 많죠? 이거는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냥 취미로 듣는 것도 좋은데 공부할 목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. 듣기와 읽기를 연습하기 위해 노래를 들을 때 먼저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사를 보면서 듣는 것도 좋아요. 마지막으로 같이 발음하거나 노래하는 것도 좋고 모르는 단어도 배울 수 있어요. 핸드폰 한국어로 설정. 이거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나 1년쯤 공부한 사람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. 핸드폰은 한국어로 설정하면 새로운 단어를 많이 배우고 폰 볼 때마다 읽기 연습도 하게 돼요. 저도 이거 옛날에 했는데 핸드폰 현재까지 한국어로 설정돼 있고 새 단어를 배울 때도 아직 있어요.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핸드폰 노트에서 기술과 관련된 단어를 천천히 적고 번역해봤어요. 예를 들면 사진을 볼 때 저장, 공유, 입력과 같은 단어를 다 핸드폰으로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단어들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. 서두르지 말고 즐기기. 마지막으로 공부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너무 빨리 하면 잊어버리는 문법도 많고 놓칠 거 많을 것 같아서 꼭 천천히 배우세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공부 즐기는 거예요. 사람은 즐기는 걸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빠르게 배우는 경향이 있어서 꼭 즐겨보세요. 여러분도 다른 공부 방법이나 팁이 있나요? 댓글에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.